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속 뻔히 보이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인데요. 모든 예비 시댁 식구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참 가지가지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파혼을 했습니다. 그냥 믿고 결혼을 감행하려고 했었는데 집안 식구들이 말리고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론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제 파혼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얼마 전 저와 결혼을 할 뻔했었던 그 남자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파혼을 하고 2년 뒤에 바로 결혼을 했었는데 얼마 전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파혼을 하고 당연히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헤어지긴 했었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오랫동안 친구였기에 남자와 저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이긴 했었습니다. 남자의 결혼식에 초대될 정도였으니 얼마나 쿨한 사이였을지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파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으면 저희 시어머니가 될 뻔했었던 남자의 어머니는 그 결혼식 당일 유난히 더 기가 세 보였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멀찌감치 남자의 어머니 포스에 순간 확 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파혼을 결정했는지 만일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난리를 부리지 않았으면 저는 남자의 어머니 귀에 눌려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꼭두각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암튼 남자는 자신의 이혼 소식을 제게 전하면서 다시 한번 제게 사과의 말을 하더군요. 야, 너 나랑 헤어진 거 정말 잘한 거다. 와, 결혼이란 거 정말 쉽지가 않더라. 나 이혼했어. 와이프가 우리 엄마 견디질 못하더라고. 우리 와이프를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너랑 헤어지고 나서 홧김에 결혼을 한 거였었는지 이혼 확정하고 확 돌아섰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암튼 이제 돌아온 탕화가 되었다. 아, 젠장 결혼은 미친 짓이었어. 축하해 주길 바라는 거야?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니네 엄마 얘긴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아서라 우리가 아무리 쿨한 사이라고 해도 와이프를 사랑했네 안 했네 라는 이야기라든지 나와 헤어진 것 때문에 홧김에 결혼을 한 것 같다든지 이런 이야긴 좀 삼가해줘라. 니네 엄마가 듣고 있을까봐 겁나거든? 난 아직도 니네 엄마만 생각하면 바들바들 떨리거든. 좀 대단하셔야지. 암튼 네 와이프 정말 고생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할 정도면 볼장 다 봤다는 거 아니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남의 집 귀한 여자 인생 그만 망쳐. 너는 니네 엄마 그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야 해. 누가 니네 엄마를 감당하겠냐? 남자는 제 말에 조금 기분 언짢아 하긴 했지만 대놓고 기분 나빠야 하진 못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남자였으니까요. 오랫동안 친구 사이에서 연인이 되었다가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파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제게 이혼 소식을 알린 이 남자. 보통 인연이 아닌 이 남자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자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을 했었고 대학은 각각 다른 곳에 진학을 했었지만 바로 이웃 동네에 있었던 터라 우리는 친구 사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군대에 갔을 때 당시 남자의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남자를 위로하다가 뭐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였죠. 그렇게 친구에서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순리를 따르려고 했었던 여느 평범한 커플이었습니다. 이미 남자의 어머니에 대해선 친구일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분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 또한 교복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부터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미 계획을 세워 놓았었기에 결혼 준비하면서 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 입장일 때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되니까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더군요. 우선 가장 처음 문제가 일어났던 건 집 문제였습니다.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든 저는 남자와 제 힘으로만 하기를 바랐었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었기에 소박하게 우리 주제에 맞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우리 힘으로 집을 구매하면 된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남자의 집안에선 남자의 집안이 아니라 남자의 어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성격이 좀 센 분인 건 알았는데 솔직히 저는 저런 식으로 고리타분한 분일 줄은 몰랐었는데 남자의 어머니는 집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자의 형편 뻔한 거 알고 있었고 남자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그 고집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남자의 어머니는 초강수를 하나 띄우게 되는데 선택권을 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바로 여자친구였던 저였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될 바로 저란 사람 말이죠. 오랫동안 알고 지냈었는데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 감회가 좀 새롭긴 하네. 뭐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가 돼도 달라질 건 별반 없지 싶어. 갑자기 뭐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보다 네가 좀 더 어른스러우니까 너한테 결정권을 주려고 한다. 너희들 둘이 어떻게 이야기를 끝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세나 월세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도 시작을 탄탄하게 해야지. 그 옛날 우리 때나 소박하게 시작해서 집 마련하고 했지. 요즘 세상에 언제 니들 둘이 모아 집 사고 애 낳고 하겠니? 그래서 말인데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이걸 니들한테 주도록 할게. 물론 명의는 나중에 주겠지만 니들이 들어와 살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싶지만 그 정도는 니들이 해야지만 니들도 이게 내 집이구나 하지 않겠니? 전세나 월세 갈 돈으로 차라리 이 집 리모델링해서 여기서 살도록 해라. 남자 어머니의 제안은 깜짝 놀랄만한 거이긴 했습니다. 처음엔 합가를 제안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께서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기겠다는 거였어요. 작은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었다고 말이죠. 처음엔 그 빌라에 들어가 살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낡고 고칠 것도 많아서 그냥 본인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저와 남자보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로 들어오라는 거였습니다. 하는 거 봐서 3년 뒤쯤엔 남자에게 명의 이전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완전 땡큐죠. 속물 같은 발상이지만 이런 제안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합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다른 집으로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나간다고 하는데 말릴 이유 거절할 이유 전혀 없잖아요. 옳다구나 하고 제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락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였었는데 남자의 어머니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게 매일 재촉을 했었거든요. 언제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것이냐. 그럼 업자가 와야 하는데 왜 한 번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냐. 어차피 결혼하는 건 기정사실화된 건데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게 너무 재촉을 하길래 저는 남자와 의논을 했죠. 그런데 남자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어요. 우선은 상견례를 마치고 양가에 제대로 인사를 한 뒤 진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남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남자의 어머니는 얼른 진행했으면 하는 고집을 또 꺾지 않았고 하물며 남자의 누나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엄마의 성의를 저희가 무시하는 거라면서요. 곧 상견례 날짜 잡는다며. 그럼 결혼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얼른 빨리 리모델링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아? 결혼한 내가 참견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솔직히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아들 부부한테 큰 집 내주고 자기는 그 낡고 거의 다 쓰러져가는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얼른 진행하지 않으면 그건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내 동생 말 듣지 마. 너도 알겠지만 남자들이 어디 그러니? 무성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남자들 특성이잖아. 결혼은 여자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도 잘 알겠지만 내 동생 좀 물러터진 구석 있어. 걘 아무것도 모른다고. 얼른 진행해. 리모델링 은근 오래 걸린다. 그거 시작한다고 해서 니들이 순서를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니들을 배려해 줬으면 그럼 니들도 양심이 있으면 좀 더 나서야 하는 거 아니니? 난 니들 행동 보면 혹시 리모델링도 우리 엄마 보고 하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든다. 내가 더 크게 오해하기 전에 얼른 진행하도록 해.
가뜩이나 우리 엄마가 쫓겨나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은데 내 심기 건드리지 마. 알겠어?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남자를 설득했고 우선 남자 돈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할 것도 별로 없긴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땐 완전 새 집이나 다름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리모델링을 시작하니 업자와 남자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경우들이 더 많긴 했었습니다. 돈을 남자가 대고 리모델링은 남자의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알아서 어련히 더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겠지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건 말 많고 뻔뻔한 나이 많은 여자들이 해야 업자들이 덤탱이를 씌우지 않는 법이라고 남자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남자의 집을 리모델링 하는 데에는 총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샤시와 화장실, 주방, 그리고 조명들을 새롭게 꾸며놓긴 했는데 2천만 원이면 저렴한 가격에 한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합당한 가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 집이라고 생각했던 집이 확실히 새롭게 다시 단장을 하니 완전 새 집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집을 보니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는 거구나. 완벽하게 이제 우리 집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들었었습니다. 남자와 제가 들어가서 할 그 집이 리모델링 되는 그 시기에 저희는 상견례까지 마쳤고 그리고 차근차근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살 것도 많았고 그리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긴 하더군요.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게 새로운 인생을 알리고 시작한다는 의미이니 물건 하나를 봐도 그동안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었고 하나하나 의미를 좀 더 부여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 당시 행복했습니다. 발품 팔아 예식장을 보러 다닐 때에도 우리들만의 보금자리에 넣어놓을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러 다닐 때에도 힘은 들었었지만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어머니 성격이 급한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혼수였어요. 남자의 어머니는 이번에 얼른 새로운 혼수로 리모델링된 집안을 채우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혼수 채우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가전제품을 외국에서 공수를 해오는 것도 있었고 남자와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싶어 좀 여유를 부리고 싶었는데 남자의 어머니 생각은 좀 달랐죠. 무조건 빨리빨리였습니다. 새로워진 집안에 빨리 새로운 가전제품을 채워 넣으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가전제품을 채워 넣으려면 우선은 기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구 제품들이 빠져야 하는데 남자의 어머니는 제품들을 채워 넣어라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도통 기존의 물건들을 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분명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새롭게 리모델링 집에 남자의 어머니는 여전히 기거를 하고 있었고 남자의 어머니가 쓰던 물건들도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얼른 혼수 좀 채워 넣어봐. 리모델링 한 집이랑 어울리는지 봐야 할 거 아니야. 다 고르지 않았니? 왜 혼수가 안 들어와? 네? 아니, 해외 배송인 물건들이 많아서 좀 기다려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전들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살 예정이라서요. 아마 결혼하고 그 집에 들어가도 가전들은 다 채워지지 않지 싶어요.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워낙에 가전엔 까다로운 사람들이라 도통 협의점을 못 찾고 있네요. 그래도 둘 다 만족해하고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들을 사야 하니까 들어가 살면서 차근차근 의논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지금 있는 세탁기 빼주셔야 할 것 같은데 빌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용달 불러서 그곳으로 빼드리도록 할게요. 순간 아주 찰나 느껴졌습니다. 남자 어머니가 당황해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용달을 불러 남자 어머니의 세탁기를 옮겨드리겠다 하니 멈칫했거든요. 그리고 분명 말을 하다가 얼버무리는 것이 느껴졌었고요. 아니, 세탁기? 이번 주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먼저 들어온다고? 내 세탁기는 그냥 버리면 돼. 얘, 집에 있는 세탁기 15년도 더 된 거야. 오래되기도 했고 그 빌라가 워낙에 작아서 그곳엔 들어가지도 않는다. 나는 새 걸로 사야지. 혼자 사니까 작은 걸로 싸게 하나 사면 되지 싶어. 건조기랑 세탁기 올 때 요즘 폐가전들 수거해 가지 않니?
그 사람들한테 말이나 해놔.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세탁기는 그냥 수거해 가라고. 아마 그 사람들 다 가져갈 거다. 빌라로 옮길 필요 없어. 용달 부를 필요 없다. 그냥 버리면 돼.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여자의 감으로. 어쩌면 남자의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길한 기분 말이죠. 처음엔 나갈 생각이었는데 도중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나갈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다음날 세탁기와 건조기는 들어갔고 퇴근 후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위치는 잘 잡았는지 내가 시킨 제품명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들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탁기는 한번 작동을 했었는지 물기가 흥건했고 그 위에 건조기는 열심히 열을 뿜으며 돌아가고 있더군요. 남자의 어머니는 저를 보며 멋쩍은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 색상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요즘 제품도 잘 나오는 것 같다고. 그런데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당신이 미리 돌려봤는데 건조기가 제일 기대가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미리 드린 거니까 쓸 수도 있지. 뭐 걸레를 빨아댄 것도 아니고 옷 세탁을 한 건데 기분 나빠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이따위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속물 중에 속물이라고. 너는 지금 시어머니 될 사람 작은 집으로 보내고 큰 집에서 거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집 니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절대로 마음 좁게 쓰지 말자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대요. 왜 불길한 예감은 항상 들어맞는 것이고 설마 한 것들은 왜 꼭 생사람을 잡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일까요? 남자의 어머니는 천천히 가전 제품을 드리겠다는 제게 매일 전화를 했었습니다. TV는 언제 들어오냐, 주방 가전들은 언제 들어오는 것이냐. 그래서 그땐 저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짐을 빼주셔야 물건들을 집어 넣던지 말던지 하죠. 지금 어머니 짐 다 있는데 물건 넣을 때마다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어머니 짐을 빌라로 다 옮겨 놓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슬슬 정리를 하셔서 이사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 짐이 없어야 좀 수월하게 넣고 빼고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빌라로 가실 생각인가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는 꼼짝없이 혼수 다 채워놓고 남자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만 같았거든요. 어차피 당신 집인데 안 가겠다, 차고 가겠다 하고 버티면 돌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제 욕심만 부리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남자의 어머니가 계속 말을 얼버무리고 하는 것이 낌새가 너무 이상해 저는 남자의 어머니 이사를 독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리 말을 하니 남자의 어머니 그러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 이사 갈 거다. 내가 내 집에 짐 들어오는 것도 못 보고 네가 하도 닥달하니까 그래 비워주마. 이사 간다고. 내 짐, 내 집에서 다 뺀다고. 됐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 당황스럽기도 했고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괘씸하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사를 가셔야 짐을 빼주셔야 저희 짐을 넣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저희 짐을 넣을 때마다 남자의 어머니 짐을 일일이 옮겨 드릴 수도 없는 형국이고 암튼 남자의 어머니를 보면서 좀 민기적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 어머니의 속내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남자의 누나를 통해서였습니다. 누나라는 사람은 제게 빈말을 해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좋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그깟 말 한 번 못하겠냐고 말이죠. 엄마가 어제 좀 서운했던 것 같더라. 나가라고 했어? 니네 집 넣어야 하니까? 그래, 틀린 말은 아닌데 엄마 입장에선 좀 서운하지. 아무리 엄마가 약속을 했어도 네가 네 입으로 나가달라, 짐을 빼달라 하면 만일 네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니지, 며느리가 아니라 사실 그 집 엄마 집이잖아. 엄마가 배려를 해서 니들이 그 집을 차지하는 건데 엄마가 알아서 나가게끔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얼른 짐을 빼달라고 재촉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짓거리 아니야?
엄만 자기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지라는 생각 순간 들지 않겠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야. 화내는 건 아니고 이 일 잘 해결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한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도록 해. 짐을 빼달라고 해서 죄송하다. 그냥 아무 때나 가시면 된다. 그 집 어머니 집인데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어머니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다. 나는 어머니가 그 집에 사신다고 해도 하나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 어제 제가 한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라면서 슬쩍 흘려. 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엄마도 너의 진심 알고 자기가 지금 뻘짓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늙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넌 그런 것도 모르니? 우리 엄만 지금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은 거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니? 이런 게 바로 처세술이라는 거야, 처세술. 남자의 누나 이야기를 듣는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누나의 말대로 그리 말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립 서비스라고 다들 많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 제 언니 얘기 이 말을 했더니 언니가 그러더군요. 어디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냐고요. 그렇게 굴다가 눌러앉는 거라고. 제가 모시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너는 결혼하자마자 합가하는 며느리 되는 것이라고. 리모델링부터 혼수 얼른 채워 넣으라는 것까지 가뜩이나 수상한 것들 잔뜩 이었었는데 이제야 왜 그동안 그런 짓거리를 했었는지 알 것 같다고. 처음부터 남자의 어머니는 빌라로 나갈 생각 없었을 거라고. 자기네 집 리모델링해서 제가 해오는 혼수로 가전제품 싹 다 바꾸고 그냥 눌러 앉아서 같이 살 작정이었던 것 같다고.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제 감도 그랬었는데 언니가 그리 이야기를 하니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너의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냐, 혹시 너는 뭐 들은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표정이 요상했습니다. 이 인간하고 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지라 지금 거짓부렁을 하고 있는지 혹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지를 저는 귀신같이 눈치를 채거든요.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더니 사실은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등자가 손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중재를 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고 항상 내게 결정권을 주었던 것이냐 했더니 또 멍청하게 끄덕끄덕하대요. 네가 결정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고. 엄마랑 누나가 그랬거든. 다 너한테 넘겨야 한다고. 그래야 네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너 알잖아.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 엄마 다뤄야 하는지도 잘 알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너 되게 좋아해.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로 안 시킬 거야. 그리고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어떻게 엄마를 그 꼬진 빌라로 보낼 수가 있겠어. 난 그렇게 못해. 너 같으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미쳤나봐.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내 입으로 말했으니까 나한테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너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야? 아, 나 정말 어이없네. 그러니까 애초에 같이 살 생각이었네. 어? 그랬다는 거잖아. 이거 너 사기야. 그건 알아?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라고. 내가 니네 엄마 꼬진 빌라로 가라고 했어? 본인이 가겠다고 한 거잖아. 못 보낼 것 같으면 애초에 그런 뻥을 치지 말았어야지. 아, 정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니네 엄마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그거 내 알 바 아니고 난 니네 엄마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 지금은 정말 더 싫다. 그런데 니네 엄마가 싫은 것보다 네가 더 싫다.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다니? 합가가 장난이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미친 것도 아니고 완전 웃기고 있네. 확 구겨버리기 전에 내 앞에서 사라져라. 말도 안 통하고 일종의 사기라면 사기인데 알아먹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파혼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들고 자기네 식구들끼리 꽁냥꽁냥 거리면서 제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는 점에 가장 화가 많이 났었고, 제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묻는 그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헤어지고 2년 뒤에 결혼해버린 놈이 이혼을 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참 이 인연을 어찌해야 할지. 이런 놈을 계속 친구로 둬야 하는 건지.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아무도 없으니 저놈이 계속 제게 연락을 해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파혼에 있어선 당연히 제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것 현물 켜다가 된통 당할 뻔했던 거였으니까요. 사람이 내 것 아닌 것에 욕심 부리는 게 아닌데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제 인생에 제대로 스크래치 만들 뻔했었었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